과수 묘목 카탈로그를 보다 보면 이처럼 두 번이나 접을 붙인 이중 접목 묘목이 작은 묘, 즉 한 번만 접을 붙인 묘목보다 값이 더 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품종도 같고 묘목도 상묘인데도 다만 다른 점은 세상에 접을 한 번 붙인 것이 두 번이나 붙인 것보다 더 비싸다니 이런 묘목을 처음 구입하는 분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 책정된 오류가 아닙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요즘 대목 개발 경향과 그에 따른 파생하는 점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올린 영상에서 과일나무 씨앗을 심어 재배하지 않고 접을 붙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그 영상에서 오랜 세월 내려온 품종은 유전자가 안정이 되어 있지만 금방 개량한 품종은 유전자 안정이 되어 있지 않아 실생으로는 그 개량한 품종을 가진 것들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접을 붙인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는 대목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야생으로 자라고 있는 것들을 씨앗을 번식하여 내가 원하는 품종의 접수를 접붙여 사용하는 접수, 즉 품종 개발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묘목 심은 후 수확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전략과 단위 면적당 수확량 확대, 그리고 고른 햇빛 혜택을 받아 우량 과일 생산을 위해 밀식 외성 재배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과일의 맛이나 당도, 과중 등은 접수가 가진 품종 특성에 달려 있다면 지금 얘기 드린 것은 대목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목에 어쩌면 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과와 체리는 이제 외성 대목으로 밀식 재배를 하고 있는 것이 추세이고 배와 다른 과수들도 점차 여기에 관심을 갖고 알맞은 대목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과나무도 예전에는 아그베라고 부르던 삼엽해당, 꽃사과라 일종인 환엽해당 등을 실생으로 번식해서 나온 것을 대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유럽에서 M9, M26, M27, B9 대목이 품종 개량 형식으로 개발되었는데 이 중 M9과 M26 대목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 M9이 외성이 더 강하고 M26은 그보다는 외성이 덜 강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도 대목의 중요성을 모를 리 없어서 가리 1, 2, 3 대목을 개발하였는데 아직 널리 쓰이지는 않는가 봅니다. 체리나무도 예전에는 벚나무나 삼부나무 등이 대목으로 쓰였으나 나무가 자라기만 하고 식목 후 결실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고 수확량도 많지 않았습니다. 체리 대목으로는 3번나무 대신에 개복숭아, 앵두나무와 같이 자람이 작은 대목을 사용하여 외성화할 수도 있지만 아마 접수와의 접목 친화성 문제, 내병성 문제에 있는지 잘 안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외성에 강한 기세라를 비롯하여 크림스크, 콜트, 마비 등 외성 또는 준외성 대목으로 쓰이는데 이것들도 유럽에서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목이든 접수이든 일단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두 품종 간의 교잡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건 앞에서 설명처럼 씨앗 즉 실생으로 번식하면 유전자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애써 얻은 품종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목으로 번식하여 쓰려면 부득이 삽목을 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삽목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새로 난 뿌리를 뜯어내는 분근 방식이나 희무지 방법으로 써야 하는데 이 방법으로는 대량 번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묘안이 이중접입니다. 사과 같으면 기존의 꽃사과 씨앗을 뿌려 1차 대목을 생산하고 거기에다가 M9이나 M26 대목의 가지를 잘라 접을 붙이고 거기에다가 원하는 품종 즉 후지나 홍로 품종 같은 접수로 접을 붙입니다. 접수를 대목에 먼저 붙인 후 실생 꽃사과 대목에 접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였든 활짝이 되고 나중에 정식하면 그 중간 대목에 뿌리를 내려야 이중접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대목이 귀환이 생긴 방법입니다. 이렇게 생산한 묘목을 이중접묘라고 하는데 이와는 달리 어렵게라도 희무지 방식으로 뿌리를 내려 번식하여 단번에 접을 붙인 묘목을 작은 묘라고 합니다.
아래 표도 어느 묘목농원의 카탈로그인데 똑같은 품종 아리수이고 대목도 M26이고 거기다 묘목도 상묘인데도 오히려 접을 한 번 더 붙인 묘목이 2,000원 더 쌉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낮은 이 외성 대목 묘목도 일반 대목 묘목보다는 갑절 이상 비쌀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다른 과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표는 어느 묘목 농원의 라핀이라는 체리 품종의 묘목인데 일반 대목을 쓴 묘목은 7,000원. 어느 대목을 쓰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외성 대목을 쓴 이 묘목은 무려 2만원이나 합니다. 이미 사과나 체리 같은 과수 묘목은 품종이 아니고 대목이 가격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목으로 품종 개량된 이 외성 대목들은 실생 번식은 아예 안 되고 삽목 또한 잘 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중으로 접을 붙이고 그 후 중간 대목에 뿌리를 내리는 방법인데 접을 두 번이나 붙이니 후에 접을 붙인 곳이 벌어지거나 불친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묘목값이 무려 3배 가까우니 아주 우량한 대목인 것 같지만 어느 대목이나 나름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람 정도를 비롯해서 토양 적응성, 내병성, 내한성에서 모두 완벽한 대목은 없습니다. 이러한 외성 대목의 묘목을 구할 때는 대목마다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우리 농장에 그리고 내 의도에 맞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사과 대목은 대목의 성질을 알려주는 정보가 비교적 객관성을 갖고 또 신뢰로우나 체리 대목에 대해서는 대목의 성질을 알려주는 자료도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이 그 대목을 생산한 사람들이 올린 자료 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견해를 다룬 자료가 거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체리 묘목상에 가보면 어떤 대목인지 이중 접목인지 작은 묘목인지도 밝히지 않고 외성 대목이라만 하여 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도 묘목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좀 더 냉철해져서 묘목을 구입하면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손바닥 농장 작은 여백의 땅에 체리 2-3그루 심어보려고 묘목을 검색하니 이처럼 묘목 농원마다 대목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여 일일이 확인하다가 시기를 놓쳐 올 가을에는 심지를 못하고 내년 봄을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묘목 구하기가 더 힘이 듭니다. 대량으로 묘목을 구입하여 전문 농장을 꾸릴 분들은 이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텃밭농에서 몇 그루 사는 것이 묘목 농원의 주요 고객입니다. 우리들이 달라져야 묘목 농원도 달라집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을 3편이나 올린 까닭도 그 까닭 중에 하나입니다.